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11주차가 되겠네요. 11주차 강의를 강의하기에 앞서서 먼저 양해 말씀을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우리 호서대에서 어, 그 1년에 한 번씩 있는 큰 행사가 있는데 거기 이제 초대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업이 있어서 어렵겠다 그랬더니 그래도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라도 수업을 돌리고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요청을 받아서 부득이하게 대면 수업을 못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뭐 줌 수업 이런 것들은 이제 시간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좀 또 큰 클래스잖아요. 거의 80명 수업이 듣기 때문에 줌 수업 시간을 맞춰서 하기는 뭐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유튜브 수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로 이렇게 동영상 강의는 50분 동안 하는 게 아니라 25분 절반을 이제 1시간으로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50분 동영상 찍기도 쉽지 않고 학생도 듣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25분을 1시간으로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아시고 그 25분짜리 강의를 2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빅뱅 이론 우리 계속하고 있습니다. 빅뱅 이론은 이제 우주를 설명하는 이제 표준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표준 이론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알려진 이론 중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이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론과 법칙은 다릅니다. 법칙은 우리가 이 살아가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바뀔 수 없는 게 법칙입니다. 예를 들게 되면 중력의 법칙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중력의 법칙이 작용하지 않는 시공간은 없어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주 말고 또 다른 물리 법칙이 다스리는 우주가 있다면 뭐 상상하기는 일단 어렵지만 만약에 그런 곳이 있다면 그곳에서는 중력의 법칙이 작용하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우리가 사는 세상 코스모스 안에서는 어디서든지 중력의 법칙이 작용을 합니다.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는 잡아당기는 힘을 갖게 되죠. 그럼 법칙입니다만은 이론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theory라고 이름을 붙인 거는 지금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사람들이 받아들입니다만은 그러나 이게 언제 어떻게 틀린 이론으로 검증이 될지 반증이라고 그러죠. 반증이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론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빅뱅 이론 역시 뭐 수학적인 사실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1 더하기 1은 2죠. 그걸 뭐 부정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론이기 때문에 빅뱅 이론도 모든 사람이 다 긍정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모든 과학자들이 빅뱅 이론이 옳다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래도 늘 이게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본다는 거죠. 왜냐하면 빅뱅 이론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설득력이 있을 뿐이지 완벽하게 이거다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사람이 그냥 이건 100% 확실하다 그러면은 빅뱅 법칙이라고 했겠죠.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법칙이 아니라 이제 이론이라고 그런 건데 어찌 됐든 간에 사람은 아주 옛날부터
우주를 설명해 보려고,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을 설명해 보려고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사실 뭐 그리스 로마 신화도 우주론이라고 일종의 우주론입니다. 일종의 우주론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일종의 우주론이다. 그리고 세계 각국 모든 민족들이 신화를 갖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어떻게 생각해 보면 세상을 설명하고자 하는 그 인간의 노력이었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인간의 위대함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설명하고 싶은 거죠. 알고 싶은 겁니다. 자, 어쨌든 사람이 지구 위를 이렇게 걷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인류는 이제 쉬지 않고 그 세상의 시작에 대해서 질문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발전을 거듭을 해서 빅뱅 이론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자, 그럼 빅뱅 이론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지난 시간에 이제 간단히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뭐 요지만 들어보면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물론 황당하긴 하죠. 황당하긴 합니다. 처음에 그것도 이제 처음도 대략 시간도 알잖아요. 대략 시간도 압니다. 뭐 100몇십억 년 전에 아주 그 무한대의 질량을 가진 점이 팽창을 했다는 거죠. 왜 팽창을 했는지, 어떻게 팽창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그 무한대의 질량을 가진 점은 왜 거기 있었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리고 그 무한대의 질량을 가진 점이 있던 장소가 어딘지 알 길이 없죠. 그리고 이제 사실 그 태초 처음에는 공간도 없고 시간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공간이라는 것이 이게 빅뱅의 팽창으로 인해서 생겨난 거거든요. 그러면 공간이 없었다는 얘기인데 공간이 없이 어떻게 그 무한대의 질량을 가진 점이 거기에 있었는지, 사실 거기라는 말도 사실 물리학적으로는 맞지 않죠. 왜냐하면 애초에 장소가 없었으니까, 공간이라는 게 없었으니까, 시간도 없었어요. 네. 근데 팽창을 하기 시작을 해서 이제 긴 시간이 흘러서 지금까지 온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우주가 끝이 있냐? 라고 물어보면 이론적으로는 끝이 있죠. 팽창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끝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무한하다고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뭐 우주의 크기가 우리가 측량 가능한 우주의 크기만 해도 뭐 10억 광년 이상, 100억 광년 이상 이렇게 넘어가 버리니까. 근데 관측 가능한 게 그거니까 이제 우리가 우주를 얼만큼 관측하고 있는지도 알 길이 없는 거죠. 마치 뭐 고대 사람들이 바다를 경험했을 거 아니에요. 바다를 보게 되면 뭐 눈으로 보든지 아니면은 뭐 낚싯줄을 내리든지 해서 그들이 경험할 수 있는 그 바다의 깊이가 있겠죠. 그게 무슨 100m든 200m든 300m든 뭐 그렇게 측량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바다의 깊이는 아니잖아요. 경험하는 깊이일 뿐이지. 마찬가지로 우주 역시 얼만큼 큰지 알 길이 없는 거죠. 정말 얼만큼 큰지 알 길이 없고, 그리고 이제 우주 밖에는 무엇이 있느냐? 그것도 또한 알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공간이라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빅뱅이 공간 안에서 일어났다, 공간 밖에서 일어났다, 뭐 이런 말 자체가 이제 성립되지 않는 겁니다. 예. 자, 하여간 이게 참 우리 존재한다는 것이, 세상 만사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이 참 신비한 일이다. 그러니까 이제 신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종교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과학 문명을 발전시키고 이렇게 한다고 해도 이게 신비로운 거거든요. 사실 뭐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보게 되면 뭐 본다는 자체가, 우리가 이 색을 느끼고 경험한다는 이 자체가 특별한 거거든요, 사실은. 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강아지가 보는 것과 사람이 보는 것은 다른데, 우리는 이렇게 아주 이 찬란한 세상을 보거든요. 봄이 되면 꽃이 피고, 또 가을이 되면 단풍이 들고, 산에 가보세요. 얼마나 찬란합니까? 그런 것을 경험하고 그런 미적 감각을 느낀다는 것이 이 다 신비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 신비로운 것이 널려 있는 거예요, 널려 있는 거. 그리고 이런 것들은 사실 과학만으로 설명하기는 좀 어렵다. 그러니까 과학은 사실에 대한 설명은 꽤 잘합니다. 사실에 대한 설명은 그러니까 지구가 태양을 돈다든지 그리고 또 물을 끓이면은 기화가 된다든지 이런 사실에 대한 설명은 잘합니다만은 이 세상에 들어와 있는 뭐 아름다움이라든지 아니면 악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제 고난의 문제,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문제, 그다음에 이 슬픔의 문제, 뭐 등등 이런 것들을 이제 과학이 다 설명하기에는 이제 역부족인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 수업이 성서와 기독교 정신이기 때문에 그거를 늘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한쪽으로 이렇게 외골수로 가는 것은 좋은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과학을 부정한다는 건 굉장히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이죠. 중세 기독교가, 중세 교회가 갈릴레이를 탄압을 했단 말이에요. 갈릴레이가 뭐라 그랬어요? 지구가 태양을 돈다 그랬거든요. 과학적인 사실이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그럴 리가 없다. 경험적으로 그럴 리가 없다. 봐라, 태양이 움직이지 지구가 움직이냐. 그래서 어리석죠. 왜냐하면 우리 눈에 착각일 수도 있다는 걸 그 사람들이 왜 몰랐나 모르겠어요. 그렇죠? 우리 사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제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는데 차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자,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차가 움직이는 것일 수도 있지만 내가 움직이는 것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움직일 거라는 생각은 못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중세 교회에서 이제 갈릴레이를 종교 재판에 회부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치명적인 5점을 남기게 되죠.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과학과 반목을 한다. 그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학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듣고 배우는 것이 일단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가 됐든 간에 우리 뭐 기독교 신념에 맞지 않아, 뭐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이라고 할지라도 일단 무슨 얘기인지 들어봐야 되는데,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과학주의자가 되면 곤란하다.
그러니까 나는 과학만 믿어. 그것도 좀 어리석죠. 왜냐하면 혹시 여러분 지난주 채플 혹시 들은 학생들, 제 설교를 들은 학생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좋은 목수의 연장통에는 다양한 연장이 있는 거다. 그렇죠. 톱이 좋다고 그래서 톱만 가지고 목수 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망치만 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도구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도 살면서 다양한 도구들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과학이라는 도구도 필요한 것이고요. 문학이라는 도구도 필요한 것이고요. 또 예술, 음악도 들어야 되고 영화도 봐야 되고 또 종교도 필요하고 그렇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빅뱅 이론은 중요한 답을 인류에게 선사한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빅뱅 이론이 대두되기 전까지 대부분의 우주 물리학자들은 정적 우주론을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뭐 대부분이 아니라 다라고 봐야 되겠죠. 다 정적 우주론을 지지하고 있었다. 정적 우주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동적 우주론의 반대말이 정적 우주론입니다. 동적 우주론은 움직일 동자거든요. 우주가 움직이고 있어. 팽창하는 거죠. 빅뱅 이론이 나오면서 우주는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팽창하고 있다고 주장하게 됐고 움직이기 때문에 동적 우주론이라는 또 다른 이름을 붙여준 건데 그 전까지 대부분의 전체 물리학자 그리고 기독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종교에서도 그 정적 우주론을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빅뱅 이론 비슷한 게 그 전부터 얘기가 조금씩 나왔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을 볼 때마다 미쳤다 그랬어요. 멍청한 놈들이라고 이렇게 아주 그냥 뭐 진짜 그 말도 안 돼,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그 천재 아인슈타인 볼 때도 빅뱅 이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이제 빅뱅 이론이 이제 정설로 자리를 잡기 전까지는 우주가 이제 무한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또 당연하지 않았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하늘을 이렇게 보면 밤하늘,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밤하늘을 이렇게 바라본 경험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 세대만 해도 저는 이제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밤에 밤하늘을 많이 이렇게 봤어요. 밤에 이렇게 보면은 정말 별이 쏟아진다 그러거든요. 정말 별이 쏟아질 만큼 이렇게 별이 많이 떴고 형들과 함께 저거는 북두칠성이니 뭐 저긴 무슨 자리가 있고 저기 무슨 자리가 있고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도 이렇게 보면 참 놀랍다, 신기하다, 저게 다 뭘까 그런 생각을 이제 많이 했었는데 그렇죠. 우주는 끝이 없어요. 이제 상식적으로는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그럼 우주의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주의 끝에는 또 다른 공간이 열리겠죠. 또 다른 공간이 있겠죠. 또 다른 공간이 있고, 또 다른 공간이 있고. 그러니까 끝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뭐, 지구야. 지구는 이제 사람들이 끝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일단은, 하늘을 올려다 보면 다른 별들이 있으니까,
그 별들과 우리는 구분된 뭔가 존재가 분리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끝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고대인들은 지구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렇게 평평하다고 생각했고 저 끝까지 가면 이제 낭떠러지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동그랗겠다고 생각을 못하고 그러고 보면 참 좋은 세상이죠. 지금은 그 로켓을 쏘아 올려서 그 지구 밖에서 지구를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게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옛날 사람들은 우주가 무한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니체 같은 경우도 영원 회귀설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교에서도 이제 비슷한 얘기를 하죠. 이제 억겁이 회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있던 일이 또 일어나고, 왜냐하면 이게 끝이 없으니까, 이 세상이 끝이 없으니까, 이게 무한대, 이 공간의 무한, 그리고 시간의 무한 속에서 계속 이 비슷한 일들이, 사실 똑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해서 이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자, 그러다가 1929년에 에드윈 허블이라고요. 여러분 허블 망원경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에드윈 허블이라는 사람이 당시로는 첨단 천체 망원경을 만들어서 지금은 허블 망원경 게임이 안 되죠. 지금은 이제 제임스 웹을 쏘아 올렸으니까. 어쨌든 그 당시로는 이제 첨단 천체 망원경을 만들어서 아주 특별한 관측에 이제 성공하게 됩니다. 뭐냐 하면은 계속 이제 다양한 은하들이 저 하늘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양한 은하들에서 이제 빛이 지구를 향해서 오는데 그 오는 빛을 측량을 했더니 거의 모든 은하가, 사실은 모든 은하가 지구로부터 멀어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참 엄청난 충격적인 발견이었죠. 이건 발명이 아니고 발견입니다. 왜냐하면 늘 있었던 일이니까. 근데 우리가 알지 못했을 뿐인 거죠. 자, 그리고 이 관측 결과를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무슨 네이처지 이런 데다 이제 다 발표를 한 거죠. 과학자들 모임에 가서 허블이 놀라운 사실을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과학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정치는 싸움이 일어나요. 나는 보수다, 나는 진보다. 그리고 해결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과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은 확실한 증거를 딱 제시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더 이상의 논란은 없어요. 허블이 그 일을 했던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빅뱅 이론을 주장한 사람이 극소수 있었습니다만은 다 대부분의 천체 물리학자들이 거부를 한 거죠. 그냥 왕따를 시키다시피 했어요. 근데 허블이 관측 결과를 딱 제시하니까 한순간에 그냥 뒤바뀐 겁니다. 주류와 비주류가 한순간에 뒤바뀌게 된 거고, 자존심 강한 아인슈타인도 자기가 틀렸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게 과학의 매력입니다. 이게 과학의 매력이에요. 인문학은 그런 매력은 좀 없어요. 인문학은 한번 주장을 내세우기 시작하면 끝까지 갑니다. 근데 과학의 매력은 뭐냐면 실험이나 관찰을 통해서 증거를 딱 제시하면 게임 오버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허블의 이 관측 결과 빅뱅 이론이 표준 모델이 이제 천체 물리학의 표준 모델이 됐고, 그리고 그 결과
우주의 탄생이 있었다. 그리고 우주의 나이가 있다. 이런 사실을 증명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주 단순한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밤하늘을 보게 되면 까맣잖아요. 뭐 이것도 아주 작은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우주가 무한하다면 저 하늘이 이제 밝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밖에 있는 그 무한한 공간이잖아요. 우주가 무한한 공간에서 엄청나게 많은 빛이 지구로 올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그 빛으로 밤하늘이 가득 차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둡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시간과 공간이 유한하다는 직접적인 아주 작지만 직접적인 증거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 이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